오늘 3부 하기 직전에요. 동아일보가 오늘 칼럼으로 왜 보수 진영 집회는 재미가 없을까? 자, 우리 앵그리 블루의 9월 20일 5차 조국 사태 촉구 촛불 집회를 봤다면 그런 소리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칼럼을 쓴 것은 우리 집회를 의식해서 기존의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황장수 집회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암시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는 앵그리 블루 집회는 보수 집회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조선이나 동아가 철저하게 앵그리 블루를 무시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보수 진영 집회를 가본 사람들이, 기자들이 진행 방식, 무대 준비, 배경음악, 구호 등이 재미없고 촬영할 게 없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삭발하는 게 다고 다 유치하다. 그래서 집회는 노래, 구호, 박수, 만세, 삼창, 투석전 등의 퍼포먼스가 반복돼야 되는데 보수 단체나 보수 야당의 집회는 이런 학습이 제대로 안 돼서 흉내를 좌파를 내도 어설프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보수 언론의 지금 간절함이 애처롭기조차 합니다. 자신들 스스로가요, 망해가는 쪽을 서서 그쪽 편을 들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관점이 마치 조국 개인에 대한 일탈, 또 위선, 그리고 그런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의 능력 문제, 이렇게 바라보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저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이 정권 2년하고 2개월을 반대 진영을 적폐청산, 부패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초토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또 지난 촛불을 들어서 지난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선동에도 앞장서고, 또 법무장관이 되고 자기 대권주자가 된다고 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이 핵심 액기스를 요약하면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학습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를 무엇로 규정할 것인가? 좌파들은 최순실,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한 평가를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국 사태를 계급농단이라고 규정할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사태를 계속 계급농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계급농단이냐? 우리 사회에요, 솔직히 말하면 조국을 공격하는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 그리고 보수 단체들의 부분 속에서 계급 부분을요, 없애버리고 이 부분을 약화시킨 채, 희석시킨 채 조국 개인의 일탈, 그리고 이 사이비 좌파 지식인의 이중성, 이런 쪽으로만 이 사태를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덩달아서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면 이 사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일찌감치 서민 포퓰리즘 15조를 만들었고 그 내용 속에 숱한 지금 조국 가족이 일으킨 문제들을 미리 예단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넣어놨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이런 식의 계급화가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 고착 사회가 부동산과 그리고 이 학력과 취업의 이 세습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인 제대로 된 일자리, 장층 계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소수 상류층끼리만 그것을 독점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을 점점 갈수록 희소해지죠. 개천에서 용나고 이 하층계급에서 상층계급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회.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쓰라린 계급의 사회라고 당국대 교수인 오민석 이 교수께서 이 한국의 계급 사회를 칼럼에 중앙일보에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본 칼럼 중에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강북 강남 간에 서울대 합격률이 실제로 20배 차이 난다. 그리고 학생들 합격률의 8, 9할이 부모의 능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 부모가 농수축산업, 비숙련 노동자, 무직인 사람들은 각각 13, 12, 13% 안에 들어있다. 다 합쳐서도 한 5, 6%만 부모가 노동자 계층, 저소득 계층에서 서울대 들어가고 나머지 95%는 거의 다 전문직, 관리직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의 75% 이상이 월 900만 원이 넘는 부유층의 자녀라고 한 보수 언론이 보도한 바도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양극화, 계급화.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 워런이나 트럼프 같은 그야말로 이 좌우 파퓰리즘 출신들로 지금 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자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은 뭘 의미하는가? 미국에서도 이런 양극화와 계급화가 고착되니까 그 밑에 있는 하층 서민들의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범위가 지금 사회적 저항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하위 50%가 자산 2%만 금융, 부동산 등의 자산 2%만 점유하고 있다. 상위 10%가 전체의 66%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양극화가 한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좌우 기득권 정당들이 싸우고 있는 부분은 집권을 하겠다고 서로를 욕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서로가 부패했다고 끌어내려요. 저거가 부패했으니까 상대의 부패한 걸 잘 아는 겁니다. 도둑놈이 도둑놈을 잡고 강도가 강도를 잡는 격이에요. 요즘 영화들 보면 뭐 전직 깡패, 건달, 강도 등을 동원해서 깡패, 건달, 강도 등을 잡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왜 이러느냐? 저놈 끌어내고 그 특권을 내가 유지하겠다. 이걸 놓치면 저놈들이 내가 누려왔던 반칙과 특권을, 갑질을 폭로해서 잡아넣는다. 그러니까 안 잡혀가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잡아야 된다.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86 민주화 세력들도 부동산과 사교육 특권 등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특권 계급화된 거예요. 좌파들도. 그리고 민노총 상층부도 특권 계급화된 거예요. 참여연대도 특권 계급화예요. 그리고 이 보수도 결국은 일종의 특권 계급입니다. 보수 언론도 특권 계급이고요. 그래서 특권층끼리 싸우니까 이 문제를 규정할 때 계급 사회에 관한 지금 문제다라고 조국 이 농단 사태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집권하고 나면 또 계급이라는 문제가 등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개인의 비리와 일탈처럼 이야기하는데 조국 문제는 그야말로 본질은 계급 농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까보면 똑같을 거다. 그럴 수 있죠.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드러났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정권도 과거에 박정권을 정권농단이라고 하고 끌어냈지만 적어도 똑같은 계급농단을 저질렀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30년씩 받아야죠. 징역 30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좌우 정치판에 휩쓸려서 지역주의에 휩쓸려서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끝없이 반복되는 이 상류 계급들의 한마디로 희소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독점하기 위한 싸움에 우리가 놀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프리카에 보면요, 가뭄이 들어서 요만한 웅덩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큰 연못이라서 다 같이 물을 마셨어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큰 저수지가, 호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요만한 웅덩이가 됐어요. 몇 놈만 그걸 먹어야 계속 살아남으니까 센 놈들이 물 먹으러 오는 나머지 약한 놈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센 놈들끼리 한마디로 코뿔소와 사자가 이제 웅덩이만한 해진 그 수원, 물이 나오는 부분을 장악하겠다고 싸우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지요. 이거는 계급 사회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잡으면 이 계급 사회를 청산하겠다. 그러려면 조국 가족이 보인 부동산 투기는 국가적 주택 공급이 있어야 해결된다. 그리고 지금 이 애를 저렇게 위조해서 집어넣는 거는 이제 완전 시험만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이고 뭐고 다 없애야 된다. 학종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서 이런 비리를 저지른 놈은 원아웃죄로 날려버려야 된다. 정치인이고 관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놈은 한 15년, 20년으로 처벌해서 다시는 살아서 햇빛을 못 보게 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뭐 사모펀드니 뭐 우회상장이니 이런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개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블레스청의 오벌리주를 가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 중위소득 평균 월급을 받도록, 그래서 400만 원만 받도록, 장관이고 대통령이고요. 딱 그렇게 규정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 갑질 없고 비리 저지르면 그야말로 인생 끝장나고 한 개라도 터지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영원히 햇볕 못 보게 하고 다시는 공직에 등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소리 한번 보세요. 조국을 이제 장관이 물러나면 내년 총선에 출마시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한국당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부분에 기껏해야 입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권력 잡아서 저질들을 마음대로 자리를 나눠주는 그야말로 역관 제도에 대한 청산을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잡는 것과 정권을 운영하는데 마음대로 사람을 꼽는 것은 별개다라고, 이건 완전히 구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같은 자가 정권을 잡는데 앞장서서 한 10년, 20년을 그냥 완전히 개같이 헌신하고 떠들고 편들고 자기 자신을 돌아다 봤으면 그래 못했을 건데, 잡으니까 핵심 자리를 꿰차고 자기 대권까지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아도 한 명이라도 임의로 꼽지 못하도록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화하지 않으면요, 이 대한민국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권력 잡는데 전부 목을 걸고 달라들지 않겠죠. 왜? 권력을 잡아도 나한테 돌아올 게 없으니까. 제가 서민 파퓰리즘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황장수 저거 정치하려고 당 만들려고 저런다. 진짜 지랄하지 말아세요. 안 합니다. 할 놈 같으면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딱 국민 경우 그것까지 하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앵그리 벌루도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당 만들어서 뭐 해보자. 그런 생각 아예 버리라고 제가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문제의 본질은 계급농단이다. 이 계급농단은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에 팽배해 있다. 그런데 이 문 정권이 그런 계급농단을 갖다가 조국이라는 가장 극명하게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자기 분열적인 인물을 앉히려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드러나 버렸다. 그런데 숨어있는, 요즘 뭐 나도 조국이다라고 하더만요. 그 좌팔들이, 문파들이 내 기가 찼습니다. 검색어 조작에. 그래, 니도 당군 일의 최대 위선자고 가식이고 범죄 사범이냐?
앞으로 나도 조국이라는 놈이 있으면 너도 더러운 놈이냐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스스로 더러운 놈이 되기를 자처한 놈들은 전부 검찰이 수사해야 돼요. 나도 조국이라는 놈들은요. 그래서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을 우리 서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조국만 보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느냐? 아니죠. 조국이 우리 사회 특검청의 이런 신분고착 사회를 이용해서 딸을 의사로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어서 그들 서울대 나온 부부의 지위와 신분을 유지해 가기 위한 노력, 우리가 이걸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계속 창출하기 위한 노력, 권력과 지위가 어떻게 부창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집안 대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떼먹고 은행 돈 떼먹고 부동산 투기하고 명의 신탁하는 우리 사회 상류층들의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법률을 어기는 행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속에서 조국이 지금 그걸 일단을 보여준 거다라고 인식하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위한 분노로 힘을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해서 규정하지 않고 정권 대 정권의 문제라든지 조국 개인에 관한 문제로만 인식하게 되면 또 정권 바뀌어도 또 반복해서 정권 뺏기고 계속 그냥 이 도둑놈에서 저 도둑놈으로 옮겨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은 계급농단이고 한국의 신분고착 사회를 더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부분에서 지금 이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분고착 사회를 해체하는 부분에 서민 파퓰리즘 15조를 이용해서 싸워가야 된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